지금부터 비영리 단체 경영 세 번째 시간 이제 머릿말 부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네요. 13페이지.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40여 년 전 내가 비영리 단체에서 처음 일하기 시작했을 때는 당시 미국 사회를 주도해 나가던 미국 정부와 대기업 양자에 비해서 병리 단체가 미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했다. 이제 한때 19세기 말 거대 기업의 시대라고 지칭했던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40여 년 전 하면 1950년대죠. 20세기 중반인데 정부의 시대로 인식되던 그때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의 양자에 비해서 병리 단체는 이제 미국 사회에 미친 영향이 아주 미미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병리 단체에 몸담고 있던 당시 우리들 스스로가 대체로 그런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니까 영향력이 미미한 것을 그 당시에 1950년대에는 모두가 병리 단체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이 사회사업은 정부 소관이고 또 정부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다고 믿었다. 전형적인 정부 만능 시대, 정보 시대라는 인식을 갖고 있던 때였죠. 단지 병리 단체가 해야 할 역할은 정부가 주관하는 사회사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거나 정부를 보조하고 지원하는 정도, 특별 찬조하는 정도, 이런 걸로 인식했다는 거죠. 계속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1990년대입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다. 현재 미국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병리 단체이며 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나타내는 존재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1950년대 40년 전의 그때와 지금의 비영리 단체는 위상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영향력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뭔가 병리 단체가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이제 맨 밑에 부분입니다. 정부가 사회 사업을 하는데 능력의 한계를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병리 단체가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데는 어떤 특수 분야에 국한되거나 또는 필요에 의해 충족되는 한계를 훨씬 넘어 사회 전반에 걸친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지금은 미국의 성인 남녀 2명 중 한 사람꼴로 병리 부분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으며 그들은 최소한 주당 평균 3시간을 비영리 사업단체, 병리 단체에서 일하고 있는데 보내고 있다. 그러니까 1950년대와 비교해서 지금의 사람들의 인식을 말하고 있죠. 정부가 사회사업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제 정부의 한계란 겁니다. 정부 만능 시대가 정부 만능의 시대에 그 인식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이제 이거는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19세기에 자본주의가 등장하고 나서 그에 대한 반동으로 공산주의가 등장했죠. 근데 그래서 공산주의에 대한 그는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아니었다 하는 것처럼 정부 만능에 관한 기대를 갖고 있던 데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아니다. 이런 걸 같이 인지한 그와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 시대 1990년대 접어들다 현재 들어와서는 비영리 단체가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데 어떤 특수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다. 노인 부분이라든가 아이들 부분이라든가 장애인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특수 분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한계가 없는 전 영역에 걸쳐서 사회 전반에
미국 전 영역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전체 성인의 절반, 2명 중에 한 사람이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을 자원봉사자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주당 3시간 이상씩을 병리 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뭐 이걸 고용이 됐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14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동시에 병의 단체가 고용하는 종업원의 수는 다른 어떤 단체들이 고용하는 종업원의 수보다 많다. 이런 현상은 지역사회에서 책임 있는 시민이 되고자 하는 미국 사람들의 근본적인 의식 구조를 설명함과 동시에 이를 실천에 옮겨 있음을 보여준다. 병의 단체에 고용된 종업원의 수가 다른 단체들의 고용하는 종업원의 수보다 많다. 여기 다른 단체는 이 부분에 중요한 건 병의 단체에 일하는 사람들을 고용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단체라면 이제 영리 조직이라든가 이제 정부 조직을 말하겠죠. 그러한 현상은 지역 사회에서 책임 있는 시민이 되고자 하는 미국 사람들의 근본적인 의식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병의 단체에서 일하는 것이 바로 의미 있는 공헌이고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미국 사람들이, 미국 시민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들 중에 2명 중에 1명이, 절반이 자원봉사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참 부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의 단체 부문이 차지하는 미국 전체 국민 소득에 대한 비율은 40년 전과 다름없이 미미한 2, 3%밖에 되지 않는다. 이게 뭔 소리일까요? 한마디로 그렇게 인구 절반이 병의 단체에서 고용돼서 일하는 자원봉사이지만 전체 GNP의 2, 3%만이 기부를 하고 있다는 데 좀 안타깝게 보는 거죠.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심한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니까 비록 전체 GNP에서 차지하는 건 2, 3%밖에 되지 않지만 내면적으로 심한 변화를 가져왔다. 병의 사업이야말로 오늘날 미국 국민들의 질적 생활의 핵심이 되고, 첫 번째로 미국 국민들의 질적 생활의 핵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민으로서 자격을 부여하는 도덕적 표현이 됐다. 그런 놀라운 얘기를 하나요. 세 번째, 전통적 미국 사회의 가치관을 개성하는 존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병의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미국 사람들에게. 미국 국민들의 질적 생활의 핵심이 됐다. 병의 단체 일함으로써 그들의 질적 생활이 높아지는. 두 번째로, 시민으로서 자격을 부여하는 도덕적 표현. 그러니까 미국에서 시민이라고 하면 최소한 자원봉사자를 하고 시민단체에서, 병의 단체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미국의 전통적 미국 사회 가치관이라는 것, 그걸 개성하는 것이다. 이런 정도로 표현하는 겁니다. 14페이지 중간 하단 부분이네요. 40년 전에는 아무도 병의 단체나 병의 부문이란 단어를 쓰는 사람이 없었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좀 계속 읽어볼까요? 병원들은 자신들을 병원의 기능 그 자체로만 생각했고, 교회는 교회대로 자신들을 교회로서만 생각했고, 또 보이스카웃과 걸스카웃 단원들은 단순히 단원으로서의 역할만을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 소리는 뭔 소리냐면 1950년대는 병의 단체의 중요성, 역할에 대한 인식이 좀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병의 단체란 용어조차도 제대로 쓰지 않았다. 이제 그 당시에 어떤 병의 단체한 인식 같은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시기가 있은 후에, 그런 병의 단체의 인식과 역할에 대한 의식이 좀 결여된 그런 과정 이후에 우리들은 그런 모든 단체들을 종합해서 병의 단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다. 그런 과정 이후에 이제 병원이라든가 종교기관이라든가 사회단체를 병의 단체라고 용어를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당시 병의 단체란 용어는, 하지만 그 용어는 어떤 부정적인 의미로 이해되어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나타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자, 이게 뭘까요? 1950년도만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만능의 시대, 정부 우월의 의식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비영리 단체란 용어를 쓰기 시작했지만 좀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정부 만능에 비해서, 정부 우월에 비해서 뭔가 이제 병의 단체가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 교회,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단체의 독자적인 특수한 목적과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든 단체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금 드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병의 단체는 그 나름대로 이제 표현할 거예요. 아주 중요한 공통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병의 단체라고 지칭했지만, 말은 하기 시작했지만 병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사회단체들이 뭔가 이렇게 공통의 사명이 있다는 그런 어떤 의식, 인식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15페이지 윗부분입니다. 지금의 우리는 그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아마 이 내용을 듣고 계신 분 중에 상당 부분이 병의 단체 종사자들을 듣습니다. 병원에 근무하고 종교기관에 근무하고 또 많은 사회단체에 근무하는 뭐 고아원이 됐든 안 그러면 노인이 됐든 장애인이 됐든 안 그러면 미혼모가 됐든 그런 수많은 단체에 뭐 복지기관이 됐든 그런 곳에 근무하는 분들일 텐데 그분들이 이제 관심 가질 텐데 병의 단체의 공통점이 뭡니까? 여러분들 병의 단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자, 지금부터 드럽게 관점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공통점은 병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영주를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는 것, 또 정부가 주도하는 어떤 단체가 아니라는 것이 등이다. 당연하죠. 병의 단체는 영리 기업이 아니죠. 또 정부가 주도하는 어떤 단체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또한 병의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공통점은, 첫 번째 공통점은 뭡니까? 영리 기업이라, 병이라는 것. 영리가 아니고 또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자, 두 번째 공통점은 영리 단체인 기업이나 정부가 수행하는 것과는 다른 어떤 일을 수행한다는 것. 그게 뭡니까? 영리 기업이 하는 일, 정부 조직이 하는 일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이를 수행하는데 판이하게 다른 일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즉 기업에서는 뭐하죠?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죠. 만들어 공급합니다. 정부는 뭐합니까? 무엇인가를 통제하죠. 정부기관이니까. 통제함으로써 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업은 고객이 상품을 사고 대금을 지불하고 상품에 대해서 만족하면 그것으로 거래가 전부 끝나게 됩니다. 정부는 어떤 계획했던 어떤 정책이 효과적으로 실천에 옮겨지게 되면 또 그것이 사회를 잘 통제하면 그것으로 기능이 다한단 말이죠. 이것이 기업의 역할이고 정부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위 비영리 조직은 그런 것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한다든지 무엇을 규제하는, 통제하는 정부처럼 그런 것은 없지만 그들의 제품이 한 켤레 굳어졌었다. 그렇죠. 영리 조직이 아니니까. 이는 그들의 제품이 어떤 법이나 규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죠. 정부기관처럼. 그들의 제품이 있다면 그것은 변화된 한 인간이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비영리 단체가 제공하는 것이 뭐냐? 바로 변화된 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합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병의 단체란 사람을 바꾸게 하는 전문 직업 단체인 셈입니다. 병의 단체는 뭐냐? 인간을 변화시키는 그런 전문 직업 단체다. 그들의 제품이란 병원인 경우 병이 완치된 환자죠. 학교인 경우는 교육받은 아이가 될 것이고 훌륭한 성인으로 자란 청소년이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변화된 인간 모두가 병의 단체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식 갖고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